안녕하세요, 스피스입니다. 오늘 4경기가 있었는데 그중 가장 재밌었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대 세크라멘토 킹스 경기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킹스가 126대 123으로 승리했습니다. 17년 만에 플레이오프라서 그런지 킹스 팬들이 오늘 경기 시작하기 20분 전에 미리 다 경기장에 들어와서 선수들 응원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건강 때문에 오랫동안 결장했던 앤드류 위긴스가 오늘 벤치에서 나왔습니다. 위긴스는 1쿼터에만 6점을 넣었고 득점을 쉽게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킹스에서는 도만타스 사보니스가 1쿼터에 8득점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사보니스는 1쿼터 후에는 굉장히 못했는데요. 2, 3, 4쿼터 합쳐서 4점밖에 못 넣었습니다. 오늘 케번 루니가 사보니스를 굉장히 잘 막았습니다. 1쿼터 후반부터 2쿼터 초반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알렉스 레인이 꽤 잘했습니다. 벤치에서 나와서 득점, 블락, 리바운드 다 잘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릭 멍크가 전반에 9득점을 넣고 있었거든요. 근데 2쿼터에 파울 3개로 파울 트러블에 걸리면서 벤치로 나갔습니다. 멍크가 벤치로 나갔을 때 워리어스가 분위기를 가져가는 것 같으니까 마이크 브라운 감독이 멍크를 믿고 다시 내보내서 바로 6점을 더 넣으면서 멍크가 전반에만 15득점을 넣었습니다. 이때 경기 분위기가 워리어스 쪽으로 안 넘어가게 한 게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위긴스가 2쿼터에도 6점을 넣으면서 전반 12점을 넣었고 조던 풀도 전반에 13점을 넣었습니다. 후반전은 디아론 팍스 쇼였는데요. 팍스는 전반에 9득점밖에 못했거든요. 그런데 3쿼터에 팍스가 3번 연속으로 득점을 하고 자유투 2개도 넣고 또 미드레인지를 넣으면서 킹스의 11점 연속 혼자 득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3쿼터 후반에 트레이 라이스가 킹스를 살렸습니다. 라이스가 3점을 넣고 팍스도 3점을 넣고 팍스가 라이스에게 또 패스를 해서 라이스가 또 3점을 넣으면서 1점 차이로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 말릭 멍크가 레이업을 성공하면서 역전을 했어요. 3쿼터 끝에 킹스는 15대4 런을 했고 4쿼터 시작하고도 킹스는 계속 핫했습니다. 3쿼터에 14점을 넣은 팍스가 4쿼터에 3점을 넣고 어시스트하고 플러터도 넣고 그 다음에 또 미드레인지도 넣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후반전에 잘한 게 팍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4쿼터에 스테픈 커리도 엄청 잘했는데요. 7분 30초쯤에 커리가 3점을 넣으면서 역전을 했고 멍크가 다시 득점을 하면서 또다시 동점을 만들었고 해리슨 반지가 속공 레이업을 넣으면서 다시 역전을 했습니다. 클레이 탐슨이 딥스리를 넣으면서 또 역전을 했고 팍스가 사보니스의 스크린을 받고 또다시 3점을 넣었습니다. 탐슨도 또 3점을 넣고 멍크가 자유투 2개를 다 넣고 커리가 왼쪽 코너에서 말도 안 되게 어려운 3점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팍스가 또 3점을 넣었는데 팍스는 4쿼터에만 15점을 넣었고 후반전에만 29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팍스가 바로 사보니스에게 패스를 해서 덩크를 했고 그 다음에 해리슨 반지가 3점을 넣으면서 6점 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커리가 그 다음에 엄청 어려운 피니시를 성공했습니다. 팍스가 탐슨 상태로 크로스오버를 하고 파울을 받아내서 자유투 하나를 성공하고 커리가 또 어려운 3점을 넣으면서 2점 차이로 따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커리가 팍스를 파울하면서 팍스가 자유투 하나를 넣었고 커리가 왼손 레이업을 넣으면서 1점 차가 되었습니다. 탐슨이 와이드 오픈인 위긴스에게 패스하고 3점을 쐈지만 못 넣었습니다. 멍크가 파울을 당하고 클러치 자유투 2개를 다 넣으면서 3점 차가 되었고 커리가 맨 마지막 슛을 한 손으로 쏜 게 실패하면서 킹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디에론 팍스는 오늘 플레이오프 데뷔전이었는데 38득점에 1리바운드, 5어시스트, 3스틸, 3점 4개를 넣었습니다. NBA 역사상 플레이오프 데뷔한 선수들 중에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득점을 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스티브 커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팍스가 오늘 후반에 3점 4개를 넣었다. 팍스가 그렇게 슛을 잘 쏘면 이기기 어려운 날이 된다. 팍스는 이번 시즌 3점을 32%를 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 게임을 해야 한다. 나는 오늘 경기를 보고 우리 팀이 뭔가 더 다르게 했어야 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릭 몽크도 오늘 엄청 잘했는데 32득점에 3리바운드, 2어시스트, 3점 2개, 자유투 14개 모두 다 넣었습니다. 몽크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세크라멘토 킹스로 온 이유에 대해 나는 내 친구와 여기 컬처를 바꾸기 위해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몽크와 팍스는 켄터키 대학에서 같이 뛰었던 친구예요. 이 경기가 진짜 재밌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 게 오늘 킹스가 이겼지만 사보니스가 2, 3, 4쿼터 엄청 못했잖아요. 그랬는데도 경기를 이겼고 거기다가 사보니스뿐만이 아니라 키건 머레이하고 케빈 허터도 엄청 못했습니다. 보이스는 오늘 위긴스가 오랜만에 경기인 것 치고 잘하긴 했지만 4쿼터에 너무 못했습니다. 오픈샷을 너무 못 넣었고 4쿼터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워리어스는 다음 경기에서 수비를 어떻게 할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디에론 팍스 앞에 서서 막을 수 있는 수비수가 거의 없습니다. 오늘 경기를 보니까 커리가 팍스를 아예 못 막고
탐슨도 못 막고 디비친조도 못 막았거든요. 그나마 게리 페이튼 2세가 앞에서 잘 막고 아니면 로테이션을 좀 더 빨리 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다음 경기에서 스티브 커 감독이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재밌었던 경기는 뉴욕 닉스 대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 경기인데요. 닉스가 101대 97로 승리했습니다. 캐벌리어스는 르브론 제임스가 없이 처음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죠. 캐벌리어스는 홈에서 강한 팀이고 닉스는 어웨이에서 강한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 정말 누가 이길지 몰랐습니다. 젤런 브런슨이 1쿼터부터 파울 트러블에 걸렸고 2쿼터에도 9분 남기고 파울을 또 해서 벤치로 갔습니다. 보통은 브런슨이 벤치에 있을 때 이메뉴얼 퀴클리가 나와서 엄청 잘해주는데 오늘 퀴클리가 엄청 못했습니다. 줄리어스 랜들이 1쿼터에만 8점을 넣었고 클리브랜드는 벤치가 약한 팀이잖아요. 점수가 비슷했는데 1쿼터 후반이 되고 벤치 선수들이 나오니까 닉스한테 10대 0 런을 당했습니다. 특히 딘 웨이드로는 줄리어스 랜들을 막을 수가 없죠. 닉스도 그걸 알고 계속 랜들에게 공을 줬습니다. 랜들은 2쿼터에도 8득점을 넣으면서 전반 16점을 넣었습니다. 캐벌리어스에서는 도노반 미첼이 2쿼터에 터졌고 2쿼터에만 13득점, 전반 18득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 가서 전반에 파울 트러블 때문에 거의 못 뛰었던 젤런 브런슨이 파울을 더 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엄청 핫해지면서 3쿼터에만 12득점을 넣었고 패스도 잘했습니다. 4쿼터 중반에 캐벌리어스가 10점 차이로 지고 있었는데 이때부터 미첼이 혼자서 계속 득점 원맨쇼를 하면서 거의 다 따라갔고 그 다음에 미첼이 오스만한테 패스해서 득점을 하고 1점 차가 되었습니다. 미첼이 슛을 미스한 거 앨런이 TV를 하면서 역전을 했고 이게 1쿼터 이후로 처음으로 점수를 리드한 거였어요. 조시 하트가 엄청 어려운 3점을 넣으면서 다시 역전을 했고 그 다음에 브런슨이 사이즈업을 하다가 미드레인지를 넣었습니다. 슈팅 파울을 당한 미첼이 자유투 2개를 다 넣고 그 다음에 브런슨이 왼쪽으로 돌파 후 득점을 했습니다. 미첼이 앨런한테 패스를 하고 앨런이 덩크를 하면서 다시 2점 차가 되고 브런슨이 미드레인지를 못 넣었는데 이때 랜들이 중요한 공격 리바운드를 잡았습니다. 경기 4.3초 남기고 그라임스가 파울 당하고 자유투 2개 다 넣으면서 4점 차가 되었습니다. 4점 차로 사실상 경기가 끝났습니다. 오늘 젤런 브런슨이 27득점에 2리바운드, 2어시스트, 2스틸, 3점 1개, 자유투 4개 모두 다 넣었습니다. 닉스는 리그에서 공격 리바운드를 두 번째로 잘하는 팀이거든요. 오늘도 공격 리바운드를 17개나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 리바운드 17개 중에 가드인 조시 하트가 5개나 잡았습니다. 하트가 오늘 진짜 잘했는데 17득점에 10리바운드, 2어시스트, 1스틸, 3점 1개, 야투율 약 73%를 쐈습니다. 이 하트의 허슬 플레이는 뉴욕 닉스 팀에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괜히 닉스 팬분들이 엄청 좋아하는 선수가 아니죠. 제가 어제 경기 승부 예측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가장 예측을 못하겠는 게 이 닉스 대 캐벌리어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경기를 보니까 저는 캐벌리어스가 걱정이 됩니다. 닉스에 비해서 뎁스가 너무 부족합니다. 캐벌리어스의 벤치가 못하는 건 다들 아시는 건데 그래도 벤치 점수 차이가 많이 났고 저는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주전 5명 중에 스몰 포워드를 누구로 내보내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이잭 오코로가 주전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코로가 3점을 못 쏘는 선수잖아요. 오늘도 와이드 오픈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거를 계속 못 넣었고 그러니까 오코로도 자신감이 없어져서 오픈인데도 쏘질 않았습니다. 닉스 선수들도 이걸 아니까 수비를 가깝게 붙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클리브랜드 선수들도 오코로가 오픈인데도 공을 안 줄 때가 몇 번 나왔습니다. 오코로 쪽으로 플레이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제가 본 것만 10번은 나온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오코로 말고 제디 오즈만을 썼는데 오즈만은 공격은 되지만 원래는 수비가 안 좋은 선수죠. 4쿼터 전까지는 수비를 괜찮게 했던 것 같은데 결국 마지막에 닉스가 공격을 할 때 오즈만을 집중해서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오코로는 수비는 좋지만 공격이 안 되고 오즈만은 공격은 좋지만 수비가 안 되니까 이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저는 차라리 오즈만이 낫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오코로를 내보내면 주전 5명 중에 3명이 3점을 못 쏩니다. 오코로 못 쏘죠. 제럿 앨런 못 쏘죠. 에반 모블리 못 쏘는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공이 너무 안 돌아요. 거기다가 오늘 데리어스 갈랜드도 후반전에 아예 안 보였고 에반 모블리는 처음 플레이오프를 겪어서 그런지 몰라도 닉스가 피지컬하게 나오니까 득점을 너무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캐벌리어스의 문제가 꽤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닉스에서 RJ 베럿하고 이메뉴얼 퀴클리가 이렇게 못했는데도 홈에서 닉스한테 경기를 진다? 이 시리즈 클리브랜드한테 쉽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전해드릴 경기는 브루클린 네츠 대 필라델피아 식서스 경기인데요. 식서스가 121대 101로 승리했습니다. 이 두 팀과의 시리즈는 많은 분들이 4대 0이나 4대 1로 예상을 하고 있는 시리즈죠. 그런데 오늘 경기를 보니 많은 분들의 예상처럼 경기가 너무 쉽게 흘러갔습니다. 브루클린 네츠의 작본 감독이 경기 시작부터 조엘 엠비드를 더블팀하는 걸로 수비를 준비해왔습니다. 그리고 엠비드가 벤치로 빠졌을 때는 네츠가 존 디펜스를 준비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식서스의 팀플레이가 매우 좋았고 슛도 다 잘 들어갔습니다. 식서스
식서스가 팀 어시스트를 32개나 했는데 공이 엄청 잘 돈 것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네츠의 수비 로테이션도 너무 느렸습니다. 식서스는 전반에만 3점을 13개를 넣었고 경기 전체에 21개를 넣었는데 이거는 식서스 프랜차이즈 플레이오프 3점 기록이에요. 제임스 하든이 전반에만 3점을 5개를 넣었고 특히 2쿼터 후반에 엄청 어려운 3점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3쿼터가 시작하자마자 엔비드가 미드레인지 엔드원을 넣었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3점을 넣었습니다. 작권 감독이 3쿼터에는 조금 더 다르게 준비를 해서 엔비드에게 가는 더블팀 방식을 조금 바꿨거든요. 보통은 상대팀 슛을 잘 못하는 선수를 골라서 그 선수를 놔두고 더블팀을 갈 때가 많은데 네츠는 더블팀이 한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바꿔가면서 더블팀을 갔습니다. 그리고 네츠 선수들이 더블팀을 가는 타이밍도 무조건 엔비드가 공을 잡으면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더블팀은 바로 갔다가 타이밍을 일부러 늦게 가기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엔비드가 수비에 적응을 못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3쿼터 후반부터 식서스가 점수를 벌리기 시작했고 전반에는 그나마 괜찮았던 네츠의 공격이 더 이상 안 먹혔습니다. 그러면서 네츠는 거의 7분 동안 무득점이었습니다. 그만큼 식서스가 수비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반에 조용했던 폴 리드가 후반전에 엄청 잘했습니다. 오늘 11득점에 4리바운드 2스틸을 했는데 4쿼터 초반에 폴 리드가 멋있는 무브를 보여줬어요. 경기 후 인터뷰에서 PJ 터커가 말을 하기를 하프타임 때 터커가 폴 리드한테 정신 차리고 플레이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츠가 4쿼터에 3점 3개 연속으로 넣으면서 9대0 런을 해서 따라가나 싶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식서스가 바로 14대2 런으로 대응을 했고 거기서 경기가 끝났습니다. 오늘 조엘 엠비드가 26득점에 5리바운드 3어시스트 1스틸 2블락을 했고 제임스 하든도 23득점에 4리바운드 13어시스트 1스틸 3점 7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를 보니까 이래서 PJ 터커를 영입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성기는 지났지만 그래도 터커가 오늘 공격 리바운드 5개 스틸도 5개를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츠에서는 오늘 미켈 브리지스 한 명 잘했는데요. 미켈도 전반에만 잘했습니다. 브리지스는 커리어 처음으로 플레이오프에서 1옵션으로 뛰게 되었는데요. 선즈에서 데빈 부커, 디안드레 에이튼, 크리스 폴 다음으로 3, 4옵션을 하던 선수가 시즌 중반에 이렇게 성장한 게 지금 봐도 신기합니다. 미켈은 전반에만 23점을 넣었는데 후반전에는 막혀서 7득점밖에 못하면서 오늘 30득점에 5리바운드 1어시스트 1블락 3점 2개 자유투 4개 모두 다 넣었습니다. 네츠는 오늘 턴오버를 20개로 너무 많이 했고 그만큼 식서스가 그 턴오버를 이용해서 득점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경기만 봤을 때는 네츠 입장에서 별로 답이 안 보입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릴 마지막 경기는 애틀란타 호크스 대 보스턴 셀틱스 경기인데요. 셀틱스가 112대 99로 승리했습니다. 손을 다쳐서 못 뛰었던 젤런 브라운이 오늘 나와서 1쿼터에 바로 6득점을 넣었고 제이슨 테이텀이 1쿼터에만 13득점을 넣었습니다. 반대로 트레 영은 경기 시작을 야투 6개를 던져서 하나도 못 넣었습니다. 셀틱스의 가드진들 데릭 화이트, 마커스 스마트, 말컴 브록턴 다 수비를 잘하고 그 뒤에 있는 선수들도 다 수비를 잘하니까 영이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전반에 벤치에서 나온 로버트 윌리엄스가 굉장히 잘했는데 멋있는 블락도 하고 야투 5개 모두 다 넣으면서 10점을 넣었습니다. 2쿼터에 셀틱스가 20대 3 런으로 최대 30점 차이가 났고 셀틱스가 슛이 엄청 핫했는데 전반에만 팀 야투율이 60%였습니다. 반대로 혹스는 전반에 3점을 16개를 쏴서 1개밖에 못 넣었어요. 3쿼터를 혹스가 8대 0으로 시작했고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런지 셀틱스 선수들이 3쿼터에는 대충 뛰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3쿼터 후반에도 혹스가 따라가면서 19점 차이까지 점수를 줄였고 혹스가 3쿼터까지 3점을 2개밖에 못 넣었거든요. 그런데 4쿼터에 서딕 베이와 보그단 보그다노비치가 3점을 2개 연속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보그단이 엔드원까지 받으면서 12점 차이까지 줄였습니다. 이때 분위기가 이상해졌는데 혹스가 4쿼터에 오랫동안 트레이 영 없이 계속 플레이를 했어요. 하지만 혹스는 거기서 더 이상 점수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혹스가 따라오니까 셀틱스 선수들이 다시 열심히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혹스가 얼마 전 플레이인에서는 마이애미 히트 상대로 리바운드를 훨씬 더 많이 잡았었지만 셀틱스 상대로는 혹스가 밀렸습니다. 혹스 리바운드 45개, 셀틱스가 58개로 리바운드에서 졌습니다. 오늘 테이텀이 25득점, 젤런 브라운이 29득점으로 좋았고 데릭 화이트가 경기 내내 보였습니다. 화이트는 전반에만 16점을 넣었고 경기 전체 24득점에 5리바운드 7어시스트 2블락 3점 4개를 넣었습니다. 예전에 샌안토니 스퍼스에서 디존테 머레이와 데릭 화이트가 같이 뛰었었는데 오늘 이 둘이 붙었을 때는 데릭 화이트가 이겼습니다. 오늘 트레 영이 못한 것도 있는데 저는 디안드레 헌터가 아쉬웠습니다. 몇 년 전에 헌터를 제가 기대를 했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보니까 영 별로 하는 게 없었습니다. 이제 내일 경기 승부 예측입니다. 내일 레이커스 대 그리즐리스 경기는 그리즐리스에서 스티븐 애덤스와 브랜든 클라크가 없는
없는 게 꽤 크게 느껴질 것 같거든요. 특히 애덤스가 없는 게 크게 느껴질 것 같기는 한데 그리즐리스가 홈에서 엄청 잘하는 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일 한번 그리즐리스 믿어보겠습니다. 마이애미 히트 대 미러키 벅스 경기는 벅스가 워낙 잘하는 팀이라 히트가 이기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클리퍼스 대 이 선즈 경기가 가장 기대가 되거든요. 폴 조지가 없어서 아쉽긴 한데 케빈 듀란트와 러셀 웨스트브룩이 붙는 것도 있지만 저는 듀란트와 이 카와이 레너드가 붙는 게 정말 기대가 됩니다. 선즈는 듀란트가 뛸 때 무패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내일도 그 무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네소타 팀버wolves 대 덴버 너게츠 경기, 이 경기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 게 너게츠가 한 번 터지면 진짜 무서운 팀이라 가비지 게임이 나오려나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만약에 팀버wolves가 요키치 수비를 잘하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도 저는 너게츠를 고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있었던 4경기 진짜 다 보고 전해드리는 건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Back to the basics, been a lot of things, but I never been basic. Run around bases, came from the basement, never been shameless. So I got stay in the streets, get dangerous, so I might bang it.